애프터 시그널도 처음에는 약간 사족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랑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내적 친밀감이 좀 생겨가지고 제 분석이 맞았다는 게 놀라워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한 건데 이런 시각도 있다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규 분석 민규 자신보다 더 잘할 듯. 민규 씨도 참 재밌는 캐릭터죠. 이제야 이제 민규와 이수 두 사람의 서사에 좀 집중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전까지는 너무 내용을 쳐내 버려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서로가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를 잘 안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수 씨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졌었지. 시그널하우스 나와서 커플들 관계가 가불이 바뀐 것 같아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이상한가요? 50대 아줌마가 감정이입돼서 주체. 그 커플 관계가 아직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불 관계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바뀔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은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규이수 커플 결찰 되겠죠. 결정돼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되게 잘 맞는 사람들이 만났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힘들 부분을 이분들은 되게 잘, 그러니까 서로가 좋게 잘 넘어가더라고. 둘 다 되게 현명하고 그 현명함이,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 그래서 현명함 점수, 우리가 뭐 삼국지 게임 하듯이 뭐 지력 90 이렇게 갖고 현명함 90 뭐 100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현명함이 이 사람이랑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되게 현명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 만나는 건데, 이수는 원래도 현명한 사람이긴 하겠지. 근데 민규에 대해서 굉장히 민규의 내면을 잘 꿰뚫고 있어요. 민규의 표현 넘어 민규의 심리적인 그 마음의 본질을 되게 잘 알아. 표현을 적당히 하고 조금 민망해하고 살짝 한 발 빼는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쏠 법도 한데, 이수는 그때 살짝 삐지는 경우가 있어도 그래도 민규의 마음이 이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 또 민규도 이수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또 편하게 넘어가. 그래서 민규가 만약 그런 걸 안 하고 말 그대로 민규의 표현에 서운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민규도 피곤하고 상대도 서운하고 이래가지고 그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상처받고 깨진단 말이에요, 둘 다. 근데 이수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두 사람이 잘 맞는 거죠. 성격이 비슷하면 너무 무난해서 빨리 질리지 않을까. 두 사람이 성격이 비슷한 건 아닌데, MBTI에 갔다고 해서 성격이 비슷한 건 아니니까. 근데 모든 거는 다 위험성이 있어요. 성격이 달라도 실은 굉장히 극복해야 되는 점이 많아. 성격이 다르면 물론 굉장히 뭐 재밌고 흥미로울 수는 있는데, 일단 성격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 너무 당연히 나를 사랑하면 해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했어.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 뭐 나는 신입사원이고 상대가 대리예요. 대리님이 일도 너무 잘하고 너무 스마트해. 사회에서 모든 거를 막 팍팍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거에 그 매력에 반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집에 오니까 웬걸? 말귀 하나 제대로 못 알아듣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리 없어. 저렇게 회사에서 뛰어나고 모든 일 처리가 확실했던 그런 사람이 집에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건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곧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싸움이 나. 저 사람이 설마 집안 일을 잘 모르고 어떤 이런 일상적인 언어에 대한 해석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경우, 그래서 서로가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거,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건 알았어. 그런데 집에 와서 뭔가 결혼하거나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바본가? 그냥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굉장히 상대를 어느 순간 무시하게 돼. 넌 이렇게 말해도 모르잖아. 그리고 그런 그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상담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래서 성격이 다르면 저는 이런 두 가지를 극복하면 되게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극복 못하고 그냥 계속 그 싸움의 중심에 계속 있다가 그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내가 보는 이 사람은 대단해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밖에 행동하네? 그럼 나를 무시하네? 반대로 내가 봤던 거는 이 사람 그 다른 면을 봤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완전히 허당이네? 그리고 무시해버려. 그건 완전히 그 다른 면들인데, 규지연 커플이 됐으면 실은 제가 그거를 아까 조금 약간 은유적으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지영 씨는 민규 씨를 만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규 씨의 표현에 서운해서 오래 가지 못해요. 지금 당장 결혜 씨한테도 서운해.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지영 씨가 그런 민규의 그런 표현을 되게 서운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민규 씨도 내가 한다고 하는데 상대에게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좀 답답했을 거야. 지금 결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영 씨는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취미가 같은 부분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민규 이수 이렇게 현실로 나와서 데이트를 할 때
이수가 뭐 일주일 휴가를 쓰고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으면 미국에 갔을까? 민규를 기다렸을 거예요. 낮에 그냥 계속 쭉 자더라도 차라리 그냥 새벽에 깨어 있었겠지. 그래서 휴가를 쓰고 차라리 낮에 자고 3시에 나를 찾으러 오면 그때까지 자고 내가 그 사람 회사 앞으로 가. 끝나? 그러면 나 체력 남았으니까 갈게. 라고 하는 게 이수야. 근데 지영 씨는 아니지. 너 그렇게 바쁘면 나 좀 놀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면에서 벌써 민규가 보는 그 이수와 지영의 데이트 방식이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물론 결혜 씨가 일이 3시에 끝나도 지영 씨한테 기다려 얼굴 보자라고 말 못해. 미안하니까. 그리고 지영 씨도 내가 그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안 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취미가 같은 거는 솔직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데 물론 초반에 이 사람과 설레고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민규와 이수 실은 외적 그 바깥에서 데이트 안 하고 안에서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고 이랬다고 해서 지금 마음이 안 커지고 있나?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그냥 남들 눈 피해가지고 집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해도 지금 애프터 시그널 하는 동안 훨씬 더 마음이 커졌잖아요. 취미가 어떤 사랑을 더 물론 이렇게 막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취미가 같은 것도 좋은 면이 있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그냥 하나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지. 오히려 취미가 다른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민규 씨가 이성적으로 지영 씨를 선택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민규 씨가 이런 부분을 알 거거든. 그런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알고 과거에 이제 마음이 이 사람 이쁘다, 이 사람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다고 하더라도 느꼈을 때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영 씨와 이렇게 좀 마음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를 스스로가 막는 거죠. 잡았겠지. 왜냐면 뻔히 보이거든. 사귀었을 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을 만족시켜줄 수 없고 이 사람도 나를 굉장히 서운해할 거고 내가 이 사람이 바라는 것만큼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자신이 없고 그렇게 이제 지영 씨는 사랑하게 되면 이제 껌딱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싫어할 텐데 불안해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심한 건 아니고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조금씩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과 시간을 계속 보내줘야 돼. 아니면 지영 씨가 그냥 내가 놀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딱 이 애인에 대한 생각을 딱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는 남자친구가 있어야 돼. 와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민규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컨설팅하는 사람은 일단 고객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 실은 결혜 씨도 지금 뒤에서 얘기해드리겠지만 언제 시간인지 말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그때 문자 온 게 6시였는데 6시에 퇴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객이 나를 6시까지 보내줘야 돼. 그러면 미리 고객한테 이번에 제가 이번 회의 6시에 제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6시까지만 해도 될까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고객이 어디 있어. 심지어 이거는 회사 대 회사다 그런 느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을로서 완전 기어레 씨는 완전 을 입장에서 카페나 이런 쪽에 일종의 납품 형식으로 완전 을로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고 이제 그런 업인데 그리고 결혜 씨가 막 이렇게 막 세련된 그런 타기보다는 이렇게 정말로 신뢰로 다가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고객한테 제가 이번에 6시까지 끝내야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시간을 정할 수 없어요. 시간을 정할 수 없어. 그런데 결혜 씨는 이런 거 핑계 안 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은 물론 지영 씨는 그런 거 서운해할 수 있지. 왜냐면 그런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혜 씨가 갑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이런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건 실은 결혜 씨가 아직도 여전히 을이란 얘기야. 사업하는 사람이 고객과의 만남에서 시간을 내가 정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 되고 그런 하청업체들 만날 때나 가능하지. 지금은 내가 하청업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회사가 더 커도 결혜 씨 회사의 시스템은 F&B 그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수의 이런 그쪽의 접점이 내가 다 을로 만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정하라고? 말도 안 되지. 그 회사 접고 카페만 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지영 씨는 껌딱지로 말했던 것처럼 결혜 씨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실은 결혜 씨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가바 아니야, 지금. 근데 이제 민규 씨는 그런 상황에서 미안해. 내가 너와 이제 내 업종상, 내 일상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기 힘들어. 우리 좀 만나기 힘들 것 같아 하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지. 민규 씨라면. 그러니까 어차피 지영 씨랑은 오래가지 힘들어요. 민규 씨는 만약 사귀었어도. 예.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가. 지영 씨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결혜 씨도 노력하고 있고 지영 씨도 나름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좀 많이 상대를 기다리는 자신이 상대를 좀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미국을 갔다 왔을 수도 있지. 그렇게 좀 자기 시간을 더 풍요롭게 자꾸 쓰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영 씨도 이해할 것 같은데 반복돼서 아닐까요?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사업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만해.
그거를 그러면 사업을 지금 접고 해야 되는데 또 막상 또 사업을 접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카페 사장 몇 개 운영하는 카페 사장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면 되지. 만약 결혜 씨가 이제 지영 씨에게 이제 맞춰준다 그러면 그런 고객을 만나고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시간을 맞추기가 힘든 일들을 안 하면 되죠. 줄이면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혜 씨가 이제 자기 꿈의 일부를 꺾고 사랑에 좀 더 올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결혜 씨는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근데 뭐 민규 씨는 그런 선택을 시키는 사람이라면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부분들을 첫 만남에서부터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지영 씨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나랑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런 분과는 조금 거리를 둡니다라고 이제 첫 회에서 말했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을 나는 맞춰줄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뭐 결혜 씨는 맞춰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또 특히나 이제 지영 씨도 결혜 씨를 만나면서 점점점 서로가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로 더 시간이 지나서 가족까지 되고 이러면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시간을 써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지영 씨가 결혜 씨만 기다리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지.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민규 씨는 기다려주지 않아. 민규 씨 성격에. 후신 씨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렇게 시간을 처음에 막 보내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좀 감정적으로 자기가 다운되는 그런 시간에 잠수를 타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죠. 나중에. 그건 뭐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뭐 후신 씨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지원 씨, 예를 들어서 지원 씨랑 지영 씨랑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 하트 시그널 찍는 과정에서도 지금 9번 당직하면서 못 나오고 이랬는데 어땠을까? 지영 씨가 훨씬 더 힘들었겠죠. 결혜 씨 만나는 것보다. 왜냐면 지영 씨는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어떤 그런 내가 상처받는 연애가 있었을 수 있겠지. 가족관계가 오빠가 있어서 그런 면이 있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뭐 혼자 있는 경우, 혼자서 자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거는 뭐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빠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왜냐면 그 집안에서 다 오빠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있고 내가 약간 좀 소외가 되는 느낌이 있으면 자꾸 이건 지영 씨 얘기가 아니에요. 지영 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더 나한테 사랑을 달라고 이렇게 좀 갈구하게 되고 그런 갈구 상태가 유지가 쭉 되면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이 갈구하려는 그런 사고방식이 계속 그 프로세스가 돌아버리니까 내가 자꾸 나에게 더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게 머릿속에 이제 기본값으로 세팅이 될 수도 있죠. 뭐 지영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규지영 회사가 가까워서 자주 볼 텐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수가 이런 점도 생길 텐데. 문제 안 생겨요. 아니 왜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집에 가깝다고 문제가 생겨? 회사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다른 이성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네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죠. 맞아. 그런 고민 상담도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없으면 못 만나는 거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근처에 매력적인 사람이 없겠어? 회사에서 같은 사내 오피스 와이프라고도 말하는 뭐 그런 말도 있겠지만 컨설턴트 중에는 말 잘하고 세련된 사람들 많아요. 물론 뭐 남녀 비율이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그러면 뭐 어떡해? 그러면 문제가 생겨? 그런 썸을 타다가 말지 않았다니까. 누가 썸을 타? 회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걸로 못 믿으면 못 만나. 지영이가 설렌 거지 뭐. 그럼 결혜가 있는데 딴 사람 설렜다고 근처에 있는 남자 만나면 안 되지. 그거는 자기 애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고 그 정도는 뭐 신경 쓰면 안 되지. 집이 가까운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뭐 바람을 피거나 불륜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환승이 됐을 때 집 가까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집이 가까운 사람과 바람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애인이나 내 애인이 나에게 주는 어떤 결핍을 해소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바람이 나는 거야. 그래서 물론 가까우면 접점이 많으니까 높겠지. 그런데 서로가 신뢰를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핍을 느끼지 않으면 물론 조금은 있겠지. 근데 그걸 뭐 많이 느끼지 않고 그리고 어느 선을 넘는 성격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일은 보통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지. 결핍을 기본적으로 느끼는 사람 그리고 어떤 선을 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이 사람과 가까운 사람 중에 뭐 옛날에 썸을 탔던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 이런 거를 걱정하고 살면 이건 내가 불안해책일 가능성이 있어. 아니 한두 달 전의 일이어도 지금 그 반대로 생각해야지. 지금 내 애인이 사귄 지 100일도 안 됐는데 설레 죽겠는데 한두 달 전에 뭐 잠깐 그 썸 탄 사람이 정말 썸을 탔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애인 조가 죽겠는데 100일도 안 됐어요 지금.
그 마음이 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왜 그 주변 환경만 자꾸 걱정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될 불안을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좋은 거에 집중해야지. 민규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원래 컨설팅이라는 게 그래. 물론 단점을 제거해야지.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집중해가지고 그 부분을 경쟁적으로 키워나가는, 그게 어쨌든 컨설팅의 기본 룰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거기 다른 룰도 있지만. 근데 내가 지금 애인이랑 사귄 지 100일도 안 돼가지고, 물론 100일이 좀 됐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설레 죽겠는데 그 전에 잠깐 썸 탄 사람이 근처에 있다고 그 사람이랑 뭔가 생겨? 그럴 일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뭐 똑같이 다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니까 그럴 일은 없고요. 그리고 뭐 그게 썸 탔다고 해도 서로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건 하트 시그널을 봤던 우리의 감성일지도 모르지. 이들은 지금 자기 애인 딱 애기인이랑 있는 거 좋아 죽겠는데 이제 또 그 시그널 하우스에서 나왔고, 시그널 하우스 안에 있을 때도 별 문제가 없고 이성으로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뭐 이게 평행 세계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하트 시그널의 우주가 있다고 해도 그런 일은 없어. 이거는 너무 확실해.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확실하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냥 이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하트 시그널이 있어도 그런 일은 없어. 물론 다른 세계에 하트 시그널이 있다면 시그널 하우스 안에서 민규와 지영이 사귀는 어떤 우주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 정도까지는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미 이렇게 서로가 각각의 사귄 상태의 우주가 뭐 수십만 개여도 그 중에서 민규와 지영이 자기 애인을 두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일은 두 사람 성격상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도 새로운 누군가와 일어나겠지. 지금 방금 그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이렇게 막 봤어. 봤는데 하나도 올리언도 없어. 전 민규가 하트 시그널 나온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좀 민규 씨나 결혜 씨나 성격적으로는 이런 하트 시그널 이런 프로에 나오는 게 막 그렇게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결혜 씨는 그래도 조금 다양한 일도 해보고 싶어 하고 그런 호기심도 있고 그 마음 안에 약간 맑은 눈에 결혜 씨가 있잖아요. 그런 관종 부분, 광인 부분, 뭐 지금 광으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도 결혜 씨는 또 이런 걸로 통해서 자기 인생의 균형을 맞추려고 할 수도 있겠다 심리적으로. 근데 민규 씨는 좀 더 특이한 것 같아. 아직도 감작강식만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SA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 근데 그건 꼭 MBTI로 구분하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몰입했겠죠. 몰입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이제 지영이란 캐릭터에 몰입하고 지영이란 캐릭터에 몰입한 상황에서 민규 매력적이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제 내가 바라는 그런 서사를 원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관찰 예능 말고 그냥 일반 이런 소설 같은 거에서도 내가 이제 몰입한 캐릭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작가한테 협박을 하잖아요. 옛날에 코난 도일이 홈즈 한번 죽였다가 진짜 막 살해 협박을, 심지어 자기 어머니한테까지 야 너 왜 그러냐고 막 혼나 너 왜 홈즈를 죽이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몰입을 한 부분이겠죠. 이제 민규 씨와 이제 이수 씨가 데이트를 해요. 민규 씨가 이수 씨랑 할 때 제가 이 캡처를 남겨놓은 이유는 민규 씨가 이수랑 있을 때 자기 어떤 표현들을 생각보다 적절해. 말이 많아. 뭐 배고프다는 것도 계속하고 물고기들 보면서도 내 배로 들어오라고 너무 배고파 이러면서 이런 드립 아닌 드립들을 계속 쳐. 그러니까 이수랑 있을 때 그냥 하트 시그널 있을 때는 둘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패널들하고 눈빛만 봐도 통했다. 그거는 그 둘의 서사가 다 편집돼 버린 것을 그 편집한 편집자 어쨌건 제작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현이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민규 씨가 이수 씨한테 말 많거든. 둘이 있을 땐 표현도 많고 해주는 것도 많고 지금 여기서도 너무 배고파 내 배로 돌아와 이러면서 이게 약간 배고프다는 표현이긴 하지만 민규가 원래 징징대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징징대는 그 계열은 아닌데 이수한테는 어떤 자기 표현도 계속하고 이렇게 배로 들어오라고 일종의 뭐 한 30% 애교가 섞인 약간 징징거림이죠. 뭐 징징거림은 아니죠. 이 정도 말할 수 있지. 근데 어쨌건 이렇게 민규 씨가 이수 씨랑 있을 때 표현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애프터 시그널 와가지고 민규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됐나? 아니지. 민규는 원래 이수랑 있을 때는 이런저런 표현을 하던 사람이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규가 너무 다른 시그널을 보이니까 그런 장면들을 다 편집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면 그게 나오는 순간 이수와 민규는 너무 확실하거든. 그래서 이게 어쨌건 애프터 시그널은 추리 게임이었고, 아니 하트 시그널은 추리 게임이었고 애프터 시그널은 말 그대로 이들의 연애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트 시그널에서도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다른 사람들이 걔네들은 약간 비공식 연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뭐 들어올 때도 와우 대박이네 여기 이런 것들 물론 민규가 앞장서서 그랬지만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은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표현 많은 사람이 원래는 지민 그리고 주미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데 올 때마다 항상 표현도 많고 되게 감사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민규는 약간 안 그런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애프터 시그널에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되게 표현이 많아. 아, 배고프다. 아, 맛있겠다. 아, 저 물고기 내 배로 들으면 좋겠다. 야, 여기 대박이다. 여기 풍경 좋다. 민규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물론 이수 앞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할까? 옛날에도 이랬겠지. 옛날에도 이랬겠지.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다 쳐내야 되니까 두 사람이서 어떤 심각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멘트만 따가지고 남겨놨겠지. 근데 이제 그런 제작진의 또 노력을 또 아니까 이들이 나와가지고 아, 실은 저희 그때부터 다정했어요. 이렇게 말을 못하지. 그냥 눈빛으로 통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와서 갑자기 민규가 변했고 막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잘렸고, 그래 제작진은 또 추리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니까 아, 눈빛으로 통했어요라고 그냥 포장해 주는 거지 이들이. 뭐 근데 그건 또 이해를 해야죠. 그게 어쨌건 콘텐츠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쨌건 제작진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뭐 농락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 제작진은 그래도 시청자를 나름 그게 이제 시청자를 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물론 이제 이수를 위한 방식은 아니었지. 옷 안 가져왔냐, 차 안에 있다. 그러니까 민규가 여기서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갖고 오거든요. 뭐 그렇죠. 민규가 되게 적극적이죠. 여기서도 물론 뭐 알아서 움직이고 막 그러진 않지만 물어보고 이제 확인하면서도 맞아, 이수 씨가 욕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막 찾아보진 않았지만 채팅창만 봐도 아니면 댓글만 봐도 이수 씨에 대한 좀 극단적인 멘트들이 좀 막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진 않은데 다들 그 성실하게 자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인위적인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도 한 3화만 넘어가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지영 씨도 그래서 과하게 지영 씨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과하게 욕을 먹었지. 이수 씨도 마찬가지고. 민규도 마찬가지지. 하긴 민규. 여기서 뭐 뷰가 좋네 그러면서 자기가 제주도 얘기도 민규가 하잖아요. 최근에 먹었다 이렇게 회사 친구랑 갔다 이러면서. 그래서 뭐 나랑도 같이 가라고. 근데 이렇게 뭐 나랑도 같이 가, 뭐 나랑 이렇게 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수 씨는 이런 표현들이 되게 자연스럽고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면 민규 씨는 이수와의 관계가 되게 편하거든. 그냥 뭐 이 사람이랑 뭘 해야 될지 이 사람이 그냥 이끌어주니까 내가 그냥 혼자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렇잖아도 그런 머리를 계속 쓰는 사람인데 그런 게 피곤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 뭔가 이 사람 속으로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서 수동공격하고 겉으로는 좋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민규는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수는 그렇지 않거든. 지금 여기서도 나랑 안 갔어? 야 거기 나랑 같이 가. 그냥 말하거든. 그리고 오래 숨어 다니는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다.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하트 시그널 했으면 지금 이런 말들 남겼겠어? 다 잘라버리지. 민규의 표현들은 다 잘라버려요. 왜냐면 시그널 하우스 내랑 너무 다르거든. 그 앞에 1, 2화 다 같이 보는 장면에서 후신 씨가 민규 씨한테 그런 농담하잖아요. 민규 마이크 떨어졌어? 뭐 그런 농담하잖아. 마이크가 없었어? 막 이렇게 농담하는 것처럼 민규 씨가 초반에 시그널 하우스에서 분명히 과묵했던 건 사실이거든. 그런데 지민 씨랑 데이트할 때 생태됐었죠? 우리가 확 느낄 정도로 다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야. 겉으로 다 드러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든. 좋다. 맛있다. 여기 풍경 좋다. 배고프다. 뭐 다. 하늘 예쁘다. 그냥 예쁘다 끝이 아니라 뭐 찍었냐. 그래요. 리드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거. 굳이 노력 안 해도 편안한 거. 근데 이 둘이 또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수만 리드하는 건 아니에요. 이수가 좀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민규가 이런저런 주변 보고 장관이네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해. 그리고 그 막 패러글라이딩 할 때도 야 주변에다 산이다 너무 좋다 이러면 또 이수가 거기에 대해서 와 이거 완전 그림이네 또 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물론 이건 대화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거지만 중간중간 서로가 그냥 리드의 바통을 자연스럽게 상대한테 줬다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뢰하는 사이면 그게 가능해요. 내가 상대를 신뢰하고 거기에 조금 더하기 이 사람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리드하든 내가 이 사람을 리드하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 사람이랑 내가 지기 싫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내가 리드를 해야 되거나 이 사람이 나를 리드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거나 나를 버릴 것 같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이제 못하죠. 리드가 이렇게 왈츠를 추듯이 서로가 주고받고 이렇게 안 되지. 그게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깊어지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부들 그러니까 상담을 해드릴 때도 보면 그게 안 되는 부부들이 많아. 서로가 이렇게 왈츠를 추듯이 서로가 이렇게 막 그때그때 바통을 이렇게 넘기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나는 갑이어야 돼. 너는 을이어야 돼. 혹은 나는 너에게 의지할 존재. 너는 나를 지켜줘야 될 존재. 뭔가 이렇게 딱 규정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상대가 너는 너 임무를 다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벌 줄 거야. 근데 그거를 또 대놓고 말하지도 않아. 그냥 다른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하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부부가 점점점 이제 악순환으로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들이 이제 사귀다 보면 또 권태기도 오고 마음이 뭐 좀 이겨내야 되는 그런 장면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때 이제 못 이겨낼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건 지금은 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막 오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민규가 또 추워하거나 이런 것에서도 이수 씨가 이제 이거 입으실 나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추워하는 상대한테 이걸 주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런 장면에서 여기서 추워하는 것을 드러내면 이 사람 입장에서 뭐야 옷 실컷 갖다 줘놓고 지금 지 춥다고 유세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장관이라고 하면서 말을 돌리지만 나 안 입어도 돼라고. 민규답지 않게 센 척을 하죠. 하지만 입었다. 하지만 입는다. 맞아요.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말이죠. 굳이 이기고 지고를 따지고 막 이러면 만약에 시그널하우스에서 민규의 모습이 나가서도 말도 잘 없고 그랬다면 이수랑 잘 되었을까도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쳐내버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서로 사진도 찍고 뭐 산낙지를 먹는군요. 왠지 이수가 보기에 민규 씨는 못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물회를 먹습니다.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제 너무 그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이제 그렇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젓가락질 못하면 이수 씨가 줘요.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한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되게 많죠. 근데 이런 거에 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사람한테 해주고 특히나 이제 20대 남자들은 이런 경우가 더 많은데 물론 뭐 아예 이 사람이 이성으로 안 보이면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항상 뭔가를 해줘야 되고 막 세팅해줘야 되고 숟가락 해줘야 되고 이런데 그거를 내가 놓친 부분을 자 이렇게 하면서 해주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매력이 있게 생겼단 말이에요. 안 하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수는 이게 당연한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이 뭘 못할 땐 내가 그냥 해줘. 그리고 옷 같은 거 가지러 갈 때 가지러 가.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뭘 하느라고 못 가져와? 그럼 내가 가져오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오빠 키 줘 하면서 가. 근데 부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래야 돼요. 왜냐면 물론 둘이서 살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남자도 늙거든. 그래서 모든 걸 해줄 수 없어. 서로가 마찬가지거든. 그리고 또 아이가 생기면 그건 거기서부터 이제 코어 워커야. 이제 동업자야, 동업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모든 걸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도 당연한 그렇게 돼야 실은 이 관계가 가족으로는 탄탄하게 가거든요. 안 그러면 뭐 딩크로 가도 되지.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왈츠 같은 부분이지. 사소하지만 근데 이수 씨를 보면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민규 씨처럼 기본적으로 이 주변에서 정보를 계속 수집하는 사람은 그런 피곤한 뇌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구기광수도 그런 계열이었어. 그래서 제가 구기광수님이 그 말을 했거든요. 설레는 사람과 편안한 사람으로 구분한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 설렌다고 표현했던 계열의 옥순을 선택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광수 성격상 편안한 사람 선택할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영숙을 선택하는 하나의 그런 시그널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냥 물론 마냥 편하기만 한 사람을 선택하진 않지. 근데 어느 정도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의 고르라면 편안함이 훨씬 더 우선순위인 사람이죠. 사람들이지. 구기 광수, 지금 민규 비슷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또 뭔 줄 알아요? 100%는 아닌데 운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남들보다 더 잘하게 되긴 하는데 운전할 때 되게 피곤해. 주변에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면서 머리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있었던 일을 자꾸 곱씹으면서 여기서 이런 해석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해석이 있는 거 아닐까? 그거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운전하면서는 그거를 동시에 하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운전 자체가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민규도 지금 운전을 이 나이에 지금 다시 시작하잖아요. 운전 피곤하잖아. 운전 자체가. 그 시간 동안 내가 운전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그게 되게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일종의 직업병이기도 해. 한편으로는. 구기광수님 결혼했어요? 그렇군요. 이 방송을 보시진 않겠지만 축하드립니다. 그 은행원 영수님, 그쵸. 구기 영수님이 엄청 독립적이었죠. 털털하고. 이수님하고 캐릭터가 되게 달라 보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지. 그리고 13기 광수님도 비슷한 계열이에요. 물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되게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보이지. 외모도 많이 다르고. 내가 그래서 운전 못하는구나. 민규는 그냥 존잘이라서 다 해주니까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운전을 출퇴근을 하는데 존잘해서 다 해주니까 이제 와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운전을 했을까? 그건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때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을 자체를 좋아하면. 근데 운전 자체가 피곤한 성격이라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거는 성향이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연습을 하고 또 하죠. 필요하면 또 하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운전 자체를 막 즐겁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렇게 그런 사람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이고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연애를 하고 이 사람이 좋아졌을 때 차를 사야겠다 생각까지는 못하지. 어쨌건 하려고 사는 거잖아, 운전을. 저는 운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 아깝던데. 그런데 그러면 또 사고 나잖아. 그러면 위험합니다. 운전하면서 또 뭐 이렇게 막 DMB 보고 아니면 뭐 그러면. 저는 그래서 라디오를 듣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건 전방 주시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건 꼭 민규 같은 성격들은 다 그렇다. 완전히 100% 매칭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혼자 있을 때도 어떤 그 일을 이렇게 좀 분석하고 막 그런 매칭하고 이런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운전을 조금 잘 피곤하는 사람들이 많죠. 질투났던 순간에 대해서 묻습니다. 민규 씨. 이번 애프터 시그널의 그 중요 관전 포인트는 그 부분이죠. 이게 약간 서서히 절정으로 치닫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다 같이 감자깡씨를 보는, 다 같이 볼지 뭐 둘이 볼지.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이 커플들도 위기가 올 거라는, 그리고 또 저쪽 겨지형 커플도 뭐 어쨌건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그렇게 지금 서서히 이미 결정된 위기로 지금 서서히 롤러코스터가 올라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있죠. 어떻게 질투가 안 나겠어. 그래서 왜 그렇게 늦게 왔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투했다. 근데 이것도 마음 한구석에 실은 이수 씨가 상처를 받았죠. 어떻게 안 받겠어. 그때 편집돼서 그렇지 두 사람은 충분히 바뀌었다면 우리 좀 만나볼까? 라고 어느 정도 마음이 통한 시점에서 민규가 이제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뭐 오늘부터 1일 이건 아니고 뭐 우리 이제 좀 썸을 시작해볼까? 우리가 서로 좀 호감을 그래도 표현한 것 같은데 정도로는 서로가 마음이 오고 갔을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수 입장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규가 동굴로 숨어 들어갈 정도로 민규를 닥달하지 않았어. 그게 이제 이수가 민규 맞춤형 현명함이 있다는 얘기지. 민규 씨가 여러 가지 매력이 있고 장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회피적인 사람이잖아요. 회피형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망가도록 안 했지. 그래서 어쨌건 그거랑 최고 질투났던 순간은 무릎담요. 그래서 오빠랑 지영 언니랑 그 조그마한 무릎담요를 둘이서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기억은 감정에 붙어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16기에서 그런 것들의 일종의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지. 과거에 제가 이제 강의나 그런 거에서도 이제 기억에 대해서 그 감정과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는 솔로 16기가 정확히 이제 그 부분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기수인데 이수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받은 충격이 엄청났을 거라고. 그래서 무릎 담요를 나중에 이제 펴보면 그 실측을 해보긴 했어도 머릿속에 그 무릎 담요는 훨씬 더 작게 기억이 되고 있을 거야. 그 실제로 그나마 봤으니까 그렇지만 조그마한 무릎 담요. 그래도 그렇게 조그맣지는 않았는데 민규 지금 살짝 경직되죠. 그래도 움찔하지만 민규가 진짜로 동굴로 도망갈 정도로 이수가 몰진 않아. 민규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이수도 알거든. 진짜로 민규와 이제 끝내야겠다 싶을 때는 뭐 그런 거 가만 없이 그냥 얘기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수 씨의 기본적인 어떤 성정에 달려 있는 건데 이제 그거는 모르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최소한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이 도망갈 정도의 선을 알아. 그래서 그 선을 지키죠. 그래서 내가 투정 부릴 때 부리더라도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도망 이건 안 해.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수 씨는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잘 컨트롤하는 거야. 그러니까 쿨한 척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야.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쿨하지 않아. 뭘 쿨해? 다 소화시지. 그런데 쿨하다고 믿어버리면 어느 순간 스스로가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나 그냥 쿨한 척하는 거야. 그리고 한 번씩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도 얘기하고 이러면 그 스스로가 그렇게 팡 터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자꾸 상대를 오름이라고 가정해가지고 자꾸 상대를 찌르는 것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 담요는 그때는 그렇게 작지 않았던 것 같다. 실직 들어가나요? 미안한데 진짜 조그맣거든. 컸어도 이게 뭐 실책을 했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이수 씨 기억 속에는 이제 굉장히 작게 기억이 되고 있겠죠. 이수 씨가 다 펼쳐봤어. 그게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거기 앉을 때 이게 지금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그널 하우스 내내 이수 머릿속에는 그 담요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단 얘기야. 마음속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와서 지금 처음 꺼냈어. 두 사람이 뒤에서 얘기하거든요. 아 이런데 나와서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구나 얘기를 해.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고 이러는 동안 이 얘기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만큼 이수 씨가 마음속에 있고 이 얘기가 나올랑 말랑 할 거예요. 예전에 제 그 친한 친구 중에 그
제가 이제 한 번 얘기했었는데 미남을 어떻게 꼬시냐라고 물어보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친구가 우리가 봤을 때는 얘는 너무 미남이고 그 여자친구는 너무 뭐랄까 성격이 세. 막 그래서 우리도 약간 좀 자꾸 피하게 돼.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좀 내 엄마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친구인데 9년을 사귀었어요. 9년을. 그랬다가 결국 9년 만에 이제 이별을 했죠. 근데 9년 만에 이별을 했어도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헤어지고 새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새 여자친구가 어쩌다가 알게 됐어. 9년 그 전에 9년 사귄 여자친구 있다는 걸.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그때는 아무래도 20대니까 9년을 사귀고 새 여자친구를 만났어도 20대잖아요. 20대 그때 한 후반, 중후반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같이 그땐 자주 막 술을 마시던 때니까. 술자리에서 술만 들어가면 맨날 9년이 그랬어? 9년이 그랬어? 모든 거에 9년이 그랬어? 우리도 약간 우리끼리도 유행어가 돼버렸어. 뭐만 걔가 무슨 얘기하면 9년이 그러디? 그냥 9년이 그래? 9년이? 그래가지고 약간 발음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결국은 걔네도 깨졌어. 뭐 사귄다고 몇 년 사귀긴 했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더라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니까 그 9년 했던 그 여자친구도 이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리고 그 9년을 계속 질투했던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중후반, 뭐 끝이야 20대 중후반에 우리끼리 어떻게 그걸 또 극복하겠냐 싶기는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수 씨가 되게 현명한 사람이지.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9년을 사귀었으면 그래, 그만큼 이 사람이 진지하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9년이라는 세월은 뭐 길지. 우리도 이 친구야 여자친구지만 9년을 보고 우리도 계속 그랬으니까 이제 약간 좀 친구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무섭긴 했어도 좀 무서운 친구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 깨졌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그 친구가 이제 새로운 여자친구 만날 때 그 9년 얘기는 안 하죠. 9년 사귀었다는 얘기는 하도 모든 자리에서 항상 9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딱 꺼냈다는 건 이수 씨가 인내심이 좋은 거예요. 인내심이. 9년이 전 남친은 어떤 분과 결혼했냐고요?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어. 얼굴값 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값 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화 시나리오나 이런 거를 좀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워낙 잘생겨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영화 찍고 하면은 우리 같이 너 일단 주연을 해가지고 함께 좀 해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의기투합 아닌 의기투합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영화계로 가진 않았고 또 이쪽으로 왔고 좀 그랬죠. 하여튼 뭐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근데 어떻게 이수 씨는 혼자 가서 담요도 펼쳐보고 지금 민규 씨 철렁 담요를 펼쳐봤어? 실측이 나갔다고? 막 이런. 그래도 아무래도 그 넓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야. 가서 실측도 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음에도 그거를 펼쳐보고 감자깡도 내가 산 건데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거지. 상대를 찌르지 않은 거야. 되게 붙어야지만 같이 덮을 수 있는. 그렇게도 한 명은 다 안 덮일 정도 느낌이었어. 그래서 아마 내가 다 안 덮여 있었을 거야. 그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이거에 가리긴 했지만 뭐 완전히 다 덮이진 않은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약간 담요가 그렇게 작진 않은데 물론 뭐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던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이 담요인지 모르겠지만 이 담요 안에서 또 지연과 결의 또 서사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어쨌건 민규는 벌써 이런 압박에는 약하죠. 담요 사이즈가 바뀐 거 아니냐고. 민규 씨 기억에는 담요가 굉장히 커. 그래가지고 그 담요 이쪽 끝과 끝에서 지영아 이렇게 해서 대화하는 거 그랬길 바래. 그런데 이제 또 이수 씨 머릿속에는 그때 받은 눈으로 본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 담요에 이 두 사람이 완전 막 딱 붙어 있었던 걸로도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이란 게 그래요. 기억이라는 게 좀 그렇고. 근데 어쨌건 이수가 내 기억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서 실측을 했다고 해버리니까 민규 씨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민규 씨도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거기서 감정적으로 막 아닌데? 그럴 리 없어라고 우기지 않아. 실측한 사람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둘이 살이 빠져서 커 보일지도? 그렇구나. 그렇죠. 아니겠죠. 뭐 아니지. 그럼 모르죠. 담요가 바뀌었을지도 몰라. 이수 씨가 실측했던 그 상황에선 다른 담요였을지도 모르지만 실측을 했어? 그러면 근데 민규 씨가 실측을 했어? 그건 되게 마음이 힘든데 그래 이수 입장에선 질투하고 힘들 수 있었겠지. 그래도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구나. 그냥 이 애프터 시그널 촬영이라는 걸 빌려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역시나 이수네? 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이들을 보면 방송이기 때문에 그나마 서로가 불편한 얘기들을 주고받지 방송이 아닐 때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아. 오히려 이제 처음에 같이 사귈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서로가 이제 좀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한번 이제 가기로 하고 나서는 서로가 계속 믿고 또 마음을 키워가고 있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진짜 특별한 날 같은 때.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까 물론 뭐 지영 씨랑 9년 사귄 그런 건 아니지만 그 9년 얘기도 저는 이제 그때는 왜 저래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말은 못하지. 그 둘이 커플인데 우리가 친구 여자친구한테 너 그 얘기 그만해 이렇게 일을 어떻게 해. 그럴 땐 그냥 옆에서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듣고 있는 거지. 딴 얘기 하려고 막 딴 얘기하고 막 딴 얘기하면 또 그것도 블랙홀이야. 딴 얘기 해가지고 그때 맞다 우리 그때 딴 데서 술 먹고 막 이랬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왜 그때도 9년이 있었어? 막 이러면 모든 게 9년 블랙홀. 그래서 무슨 말도 못해. 나도 막 그래 그렇지만 어쨌건 속으로 왜 저래 이랬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 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항상 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지 실은. 그래 뭐 진짜 그 여자친구 있으면 진짜 9년 블랙홀이었어. 모든 말이 다 그 9년으로 이렇게 막 수렴해버리니까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그 9년 블랙홀이 강해지는 약간 또 9년이야. 8년만 됐어도 좀 어감이 나을 텐데 10년이었으면 더 문제였을려나? 한 8년만 만나지. 이수가 저 정도도 말 안 하면 나중에 딴 데서 터짐. 그럴 수도 있어요. 쌓이다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수는 또 나 쿨 호소린이야. 나 힘든 거 사실이야. 그래도 참고 있는 거야. 알지? 약간 이렇게 나를 드러내거든. 그런 면이 장점이죠. 한편으로 10년이 아닌 게 다행이죠. 그렇네요. 네. 방송에 나가기 시작하면 좀 눈치 보일 일이 생길 것 같다. 근데 그게 또 시점이 이수가 들어온 후, 그쵸? 이수 씨가 들어온 후니까 민기 씨도 할 말 없죠? 뭐 시청자들도 굉장히 헷갈렸고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버렸으니까 이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날 수 있겠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알려주면 왜 같이 보게? 민규가 이게 눈 커지는 게 되게 행복할 때도 눈이 커지고 이렇게 민망할 때도 커지더라고요. 우리 나오고 했던 첫 데이트 일기에 써놨다. 이 일기를 쓰는 것 자체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할 때 어쨌건 내가 4명과 데이트를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니까 어쨌건 내가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물론 모든 일기가 다 그런 효과를 만드는 건 아닌데 어쨌건 그 일기를 쓰는 것, 글을 쓰는 게 그 불안정 애착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도 중에 하나예요. 12시간 데이트 대단하네요. 그렇죠. 심리 대화가 될 수 있지. 그 방향성, 심리 대화라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그 마음 설계의 힘 책입니다. 김이나가 감작강은 이수를 무릎에 앉혀놓고 봐야 돼서 빵 터짐. 그냥 제가 이 커플들 입장이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나오고 나서 4일 후 정도에 거의 바로 만난 거죠. 4일 후면 바로 이제 나와서 조금 어느 정도 휴식은 해야지. 개인 정비하고 휴식하고 거의 바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4일간 못 본 거에 대한 그림을 12시간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라면 이게 당연한 일이죠. 실은 12시간 이러면 굉장히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이랑 좋아하고 마음이 이미 많이 커져 있는 상태였고 그 안에서는 공식 연인이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걸 티내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감추고 지내왔잖아요. 이때가 어쨌건 외부 밖에서의 연인의 시작이죠. 뭐 굉장히 가까운 여기까지는 그 사친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확실히 이제 연인 아니면 할 수 없는 아닌가?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이건 연인이니까 할 수 있는 보지 아니야? 반대로 결애는 지영한테 마음이 크지 않은 건가요? 아니야, 이 얘기 아까 했는데 이따 나중에 결애 지영 나올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나와서 지영 씨가 미국을 언제 갔는지 며칠간 갔는지도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해요. 그걸 알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조금 더 마음이 깊어지고 있는 건지를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이미 예정돼 있는 여행이었을 수 있겠죠. 내가 누군가와 커플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뭐 미리 표를 예약을 해놨을 수도 있으니까 밖에서 나오면 되게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하우스에 있던 사람들 현실에 가져오는 느낌. 그 12시간의 데이트가 이 사람의 이제 밖에서의 그 연극이 끝나고 연극 무대에서 내려와서 진짜 실제 캐릭터들이 사랑하게 되는 시점이겠죠. 그 전부터 이제 공식 연인이긴 했어도 약간 그 느낌이지. 미스터 미세스 스미스 그런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가 속이고 계속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로가 이제 스파인 걸 알고 이제 다시 이제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전부터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다시 솔직하게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와인바에서 엄청나게 깊은 대화하고 우리에 대해서 그때 거의 헤어질 뻔했잖아. 이 포인트가 저는 되게 좀 의외인 부분들이 좀 있다고 느꼈는데 되게 중요한 대화를 했고
그날 헤어질 뻔할 정도의 느낌까지 흘러간 이유는 12시간 데이트를 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이 당연히 커져갔겠죠. 그리고 하트 시그널 안에서는 이수든 민규든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키워가야 되는 일종의 뭐 무언의 공간이잖아요. 무언의 그런 압박이 있는. 그래서 마음은 계속 키워간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연인이 안 돼도 되는 거잖아. 그 연극이 끝나면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수가 주저했어요. 현실에서는 연극이 끝난 상황에서도 이제부터 현실로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내 마음은 이미 커져 있어. 하지만 이렇게 만난 사람과 연애를 해도 되는 걸까? 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지. 그런데 민규가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이수를 설득했어요. 물론 도망갈랑 말랑 했지. 거기에서 결혜 씨가 등장. 이수랑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랬더니 형이 안 돼, 내가 갈게. 이거 확실히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 같아요. 민규 씨랑 결혜 씨랑. 그래서 나한테 야라고 했다 할 정도로 급박하게. 형이네?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서 왔다. 둘이서 이제 좀 심각한 대화를 하면서. 왜냐면 이수는 이 사람과 현실에서 연애를 이어가는 것이 두렵지. 우리가 이제 연극 무대에서 사랑하는 연기를 했고 마음이 커졌어도 이 마음을 과연 현실에서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수는 그만큼 이제 진지하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 커져버린 상태에서 두렵고 불안하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규는 이 사람을 잡고 싶은 마음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힘들어 한다면, 힘들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을 놔줘야 되나? 라는 쪽으로 사고방식이 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회피형 애착인 사람들이 하는 말들,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그게 지금 민규 씨 입장에서 살짝 발동이 될 뻔한 거야. 근데 그때 결혜 등장. 결혜 씨가 큰 도움이 된 거죠. 결혜가 민희수를 아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결혜 씨랑 뭐 아까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결혜랑 민규가 확실히 많이 친한 것 같아요. 결혜야 지영 흔들게 봐 무조건 막아야 돼서. 아니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둘 다 되게 걱정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수 씨가 민규 씨에게 굉장히 적극적이었지만 이제 밖에 나와서는 그 하트 시그널 안에서는 말 그대로 그 안의 시스템상 마음을 내가 결정적인 부분을 감춰도 표현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을 억압하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랬지만 바빠지기도 할 거고 왜냐면 방영이 되면 정신없는 일들이 생길 텐데 이제 그러니까 이수가 걱정을 표현한 거죠. 막상 밖에 나와서 처음 만난 거니까 실제로 사귀냐 아니냐의 기로에 섰던 거죠. 이수는. 근데 민규는 그런 식의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이수가 조금 낯설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가 만약 그렇다면 좀 내려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그건 뭐야? 지금은 마음은 서로가 향해 있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있어. 그런데 나와서 바빠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얽혀지고 정말 온전히 서로를 바라볼 때 이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인 거지. 그렇게 보면 서로가 마음이 이미 너무 커져버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마 결혜 씨도 그걸 알았겠지. 민규 씨는 그걸 알아도 상대가 걱정하고 그렇다면 내 마음으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다. 이수 씨나 뭐 민규 씨나 다 신중한 성격이죠. 그렇지만 미래까지 좀 보는 성격이어서. 그래서 이수는 현실적으로 이 사람과 뭐 영원히까지는 아니어도 잘 갈 수 있겠나라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수 씨가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내리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좀 천천히 알아가 보자. 이수는 오늘부터 1일? 이건 좀 두렵다. 우리가 마음이 이미 연인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친구처럼 이렇게 좀 알아가고 아직은 그냥 썸 정도로 해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면서 이 당신과 연애가 가능할지 보겠다. 그걸 좀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가 이수가 머리로 하는 얘기야. 마음에는 이미 이 사람과 1일이야. 시그널 하우스 내에서요. 근데 이 마음이 이수는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상 하우스에 나와서는. 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민규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하우스 내에서부터 이 사람이 좋았어. 이미 우리가 마음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망설이는 이수가 한편으로는 서운했을 거야.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1일인데 그렇게 지금 망설인다니 지금 우리의 관계가 걱정되나? 우리의 관계가 지금 불편하나? 그렇다면 회피형 애착의 생각들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헤어져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민규 머릿속에 발동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그래서 민규는 왜 지금 좋은데?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이수는 우리가 나와서 다른 환경이 됐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좀 서로가 알아가고 썸 타는 시간을 가져보자. 근데 이수의 마음도 민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민규도 알아.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불필요한 요식 행위를 하느냐가 민규 생각이고
이수는 지금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연극이 끝났고 현실의 우리로서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거고. 둘 다 이해가 가죠. 둘 다 상황이. 근데 여기서 이제 민규가 또 민규의 성격상 도망갈랑 말랑하는 그 회피형들의 나쁜 버릇이 나오려고 할 때 결혜 씨가 좀 도움을 준 거죠. 대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수가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확신이 있고 열정적으로 그냥 딱 그 머리로 막 복잡한 생각 딱 지우고 그냥 가는,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나와서 12시간 데이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이랑 나도 그냥 연인 같아. 근데 그게 두려운 거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는 게,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수는 그런 상황을 힘들어 한단 말이죠. 그런 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길 뻔 했는데, 그래서 결혜 씨가 억지로 둘이 뭐해? 그냥 만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억지로라도 만나면 헤어질 수 없어요. 왜냐면 둘이 되게 엄청 좋아하거든. 이수도 민규 마음이 약하면 그냥 그렇게 끝내길 원했다고. 근데 이수도 아마 머리로는 알긴 알았을 거야. 민규가 마음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라는 걸. 그러면서 캘린더에 그냥 적어. 명분을 만들어줬죠. 명분을 만들어줬어. 결혜 씨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이지. 민규는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래 이수가 이렇게 했고 그래 차라리 내가 이렇게 좀 불안하게 하느니 다른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스스로가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회피해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건 결혜가 시간을 딱 주면서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게 했지. 그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 흘러가 버리면 신중해져 버리죠. 그게 이수 같은 캐릭터고, 내 마음이 막 흘러가 버리면 어떤 사람은 뭐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그 마음에 쭉 가면서 이 사람한테 막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수는 오빠가 나랑 생각이 같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수가 나랑 생각이 같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가 좀 알아가 보는 시간조차도 그렇게 배려를 안 해준다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이 마음을,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내 마음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잖아, 사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민규 씨가 듣기로는, 민규 씨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이렇게 좋아해서 오늘부터 그냥 1일 하자. 우리 지금 12시간 하고 난 지금 이 마음이 확실하다. 근데 이수는 그래도 좀 신중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이제 민규 씨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이수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나만큼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망설이는구나라고, 그 상황에서는 오해했을 수도 있어. 민규 씨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혼자 이렇게 막 갑자기 나오니까 이 사람이 차가운 행동을 망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말에서는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앞뒤 정황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수가 그런 건 아니야. 그랬으면 이렇게 4일 만에 만나서 12시간 데이트를 하지도 않았을 건데, 근데 이제 민규 입장에서는 이 말 갖고는 이제 서운할 수 있겠지. 이수의 이 말이. 근데 결혜가 뭘 어쩔 수 없어. 그냥 좋아하면 그냥 만나는 거지. 결혜 씨 나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니까 서로 좋아하고 있고, 그냥 단지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재느냐 문제인 거지.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불안해서 떠나기도 해요. 그렇지. 그런 일들이 있죠. 불안감이 힘들어서. 그래서 차라리 그냥 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지금 결혜 씨가 내일 만나. 이렇게 해서 민규 씨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는 건 알지만 일단 마음 가는 대로 해보자. 몇 번 더 데이트하다가 더 관계가 발전했다. 민규 씨가 이수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너 왜 걱정하는지는 알겠다. 근데 이미 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알지 않느냐라는 거를 상대한테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더 그냥 만나보자라고 하고, 더 만나면서 이수 씨는 그걸 봤겠죠. 밖에서도 민규가 별 차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전히 좋은 사람이구나. 내 마음이 이 사람한테 가는 게 그 하트 시그널 내에서 그 환경에 취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간 건 아니구나. 내가 바뀌었어도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줬겠구나. 이 사람과 가까워졌겠구나라는 거를 몇 번 데이트하면서 더 깨달았겠죠. 그러면서 이건 관계가 발전이 아니라 그 마음을 확인한 거지, 실은. 물론 이제 관계가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겁이 많아서 이제 겁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제 겁이라기보다는 시그널 하우스와 바깥은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신중한 시기를 가져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이수 씨의 생각이 100번 옳은데, 그런데 이미 민규와 이수는 그러기에는 너무 마음이 커져 버렸었어. 근데 그 마음이 커지는 과정을 다 편집돼 버렸었지.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오빠가 그래서 나 기다려야 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규가 어쨌든 결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해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는 게 싫은 거야, 민규는. 그게 이제 민규답지 않은 느낌이지만, 어쨌든 민규는 이수와 나는 이 사람이 이미 좋아. 그래서 빨리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그널 하우스에서 봤던 그런
굉장히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민규 씨를 보고 이걸 보면 굉장히 매칭이 안 될 수 있지. 근데 민규가 지민 씨한테 대했던 거나 지금 이수 씨한테 대했던 걸 보면 진짜 적극적이거든. 그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그러니까 민규 씨는 기본적으로 내가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걸 자꾸 티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영 씨와 예를 들어서 관백강 씬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표현을 하고 이 사람이 좋았으면 이수를 보고 도망치듯이 도망쳐가지고 그 뒤로 지영 씨에게 아무 표현을 안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장면이 너무 꽂혀가지고 그 맥락을 못 읽어버리면 민규의 마음을 읽기가 좀 힘들죠. 근데 이제 그 장면이 너무 이제 그렇게 막 딱 꽂혀가지고 또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다른 맥락들이 주는 어떤 근거나 그런 시그널들을 거기서 이제 눈을 감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막 짝사랑하던 사람이 나한테 막 뭔가를 해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나 좋다고 이렇게 시그널 보냈어. 역시 그 사람은 날 좋아하는 게 확실해. 막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막 이제 더 나가서는 어디 막 이렇게 이제 뭐 미용실에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이렇게 좀 따뜻한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내가 갈 때마다 자꾸 밖에서 만나자는 신호를 보내. 뭐 이렇게 하면서 혼자 해석을 해. 왜냐면 내가 바라는 거니까. 그러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시그널을 보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장면을 기억하고 그런 다른 부분을 거기서 맞춰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착각들이 나중에 이제 막 네가 먼저 그렇게 나 꼬셨잖아 이러면서 막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자꾸 맥락을 봐야 돼요.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런 게 어렵지만 친절이 사랑으로 착각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순간의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순간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나 기다려? 알았어, 기다릴게. 민규가 내 마음 이렇게 크고 네 마음 이렇게 큰 거 알지만 그래, 네 불안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 줄게라고 한 거지. 지금 아까 나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1위를 하자니까? 약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 안에 맥락은 민규가 야 오늘부터 1위를 하자. 너 우리 둘이 사랑하잖아. 물론 민규 씨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민규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뭔가 형이 하학적으로 표현하면 민규는 야 뭐야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야 1위 해. 이수는 그래도 나왔으니까 좀 마음을 좀 가져보자. 좀 알아보는 시간 갖자. 민규가 싫어. 이거나 마찬가지거든 지금. 근데 여기서도 이것도 민규가 그만큼 이수에 대해서 꽂힌 거고 이수도 민규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주저하는 거고. 근데 이수가 또 그렇게 주저하니까 그래? 내 마음 나만큼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 됐어. 그러면 알았어. 너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떠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에 가가지고 야 하루 더 만나. 이렇게 되니까 또 그럴까요 형?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마음이 계속 만나고 싶으니까 좀 정신을 차린 거지. 알았어? 나 기다릴게.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제가 표현한 거는 임규 이수의 10대 버전이에요. 10대 버전. 굉장히 이렇게 어린 걸로 좀 했어요. 그러니까 민규 씨는 되게 표현을 잘한다니까? 좀 쑥스러워. 기다리겠다고 한 것도 쑥스럽고 적극적으로 1위라고 한 것도 쑥스럽고. 이수 씨가 근데 이거를 처음 얘기했어. 오늘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다 처음이야. 그냥 만나면서 그냥 그 순간 현실에 되게 충실하고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한 거지. 그렇죠. 저래버리면 헷갈릴 일 없지. 민규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처음 들었어라고. 오빠가 나 5개월 기다려야 돼? 알았어, 기다릴게. 이거는 정확히 이제 이수를 기다려주는 거지.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 좋아 우리가 연극 무대에 있기로 하고 이 연극이 끝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진심인 거를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사귀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어떻게 5개월을 기다려. 이미 이렇게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을 보내면 시작이 안 될 수가 없지. 시작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민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민규를 지우고 이 대화를 유추를 해보면 남자가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인데? 이런 느낌이 들지. 저돌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또 상대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이수를 위해 기다릴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이수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규가 나에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뭐 튕겨져 나갈 뻔도 했지만, 그래도 그거는 민규의 그런 성향이고, 기본적으로 그 약간 회피적 성향 그런 걸 뭐 친중하고 진중하다고 표현하기도 하니까 어쨌건 이수는 민규의 그런 성향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그 얘기가 되게 좋았다. 그렇게 나를 좋아해서 절실해서 오히려 떠나려고 했다가도 그래도 그걸 꾹 참고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그 프로세스를 이수는 알지.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그때 내가 마음이 좀 열렸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열렸어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열렸어는 현실의 이수의 마음까지도 그 말을 듣고 열린 거야. 그러면 시그널 하우스 안에서는 이미 마음이 열려 있었고 4일 만에 데이트 한번 하고 그날 열려버렸어. 그러면 실은 신중한 이수 씨 인생에 굉장히 빠르게 열린 거야. 그래서 이수는 안정형 애착 유형이에요.
안정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다른 모습을 제가 많이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후순이랑 메시지를 주고 봤는데 후순이가 너희 뭐야 이러면서 나한테 이수를 더 두드리라 했다. 이수도 그러면 별 수 없어지겠지. 별 수 없어지겠지라는 거는 이수도 자기 마음이 너를 좋아해. 이수도 너를 좋아해. 하지만 머리로 현실에서 과연 사귈 수 있을까를 계속 신중하게 걱정하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누가 자기 마음이 그렇게 큰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겠어. 그게 이 말이거든. 마음이 커지는데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 굉장히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후신 씨가 할 말인데 정확히 꿰뚫고 있는 말이긴 하지. 그래서 이제 그때 4일 만에 뭐 잠깐 위기는 있었지만 12시간 데이트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건 현실에서도 커플임을 서로가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지. 그러면서 컨설팅 일이 너무 힘든데 새벽에 일 끝나고 보러 와줬잖아. 근데 이것도 실은 이건 민규도 대단하고 이수도 대단한 거야. 이수도. 아무리 이제 나는 솔직히 내가 민규 씨라면 4시 내가 3시에 일 끝나가지고 여자친구를 보러 가는 거가 미안해서 못해. 아마 민규도 그럼 미안했지만 이수가 보고 싶으니까 갔고 이수가 그거에 대해서 또 환영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지. 군대를 갔는데 여자친구한테 매번 면회 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물론 이수가 움직인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현실에 조금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한테 어떤 요구를 해야만 되는 거니까. 물론 내가 훨씬 힘든 건 사실이지. 민규 씨 입장에서 어제 그때까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원래는 민규 씨가 막 못하거든요. 그 시간에 보러 가기를 못했을 거야. 그런데 그만큼 이수에 대해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아, 그치. 차도 없었잖아. 차도 없었는데. 민규는 민규대로 얼마나 힘들어. 근데 민규는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그런 미안함 그런 거를 이겨내고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안함을 왜 이겨내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민규 같은 성격은 내가 미안할 때 그 미안함을 무릅쓰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서로가 적극적인 거지. 그리고 이수가 민규가 예를 들어서 뭐 3시 왔는데 피곤한 티를 한 번이라도 냈을까? 한 번이라도 냈으면 민규 안 와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 고맙다, 뭐 오늘 힘들었지 않았냐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가 따뜻한 말을 오고 갔겠지.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또 잘 맞는 거야. 일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죠? 둘이 너무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노는 입장에서는 새벽에 만나는 거 별거 아닌데 다음날 출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벽 4시에 서로가 얘기를 하고 헤어진다. 이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 20대면 가능하지 생각했다가 민규 30대인데? 맞아. 30대잖아. 20대면 그럴 수 있지. 그럼 일주일에 4-5번 새벽 3시에 만나는 거는 나를 만나러 와줘도 만나기가 힘들어. 그만큼 민규가 이수를 좋아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이수도 그만큼 민규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이 사람 좋아한다 생각하고 이수도 새벽에 나와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아하니까 가능한 거고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뭐 이걸 뭐 갚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미안하고 이런 거는 되게 사소한 일이다. 우리는 사랑하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게 계속 고마웠다. 당연히 그렇지. 그 시간에 불평불만 없이 나와주고 반가워해주고 그런 거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거든. 어쨌건 상대가 내 입장에서는 나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집에 갈 수 있다는 거는. 물론 왔다 갔다 힘들지만. 그래서 원래 잤을 수도 있잖아. 새벽 서너시면. 보통 그 시간에는 자지. 당연하죠. 새벽 3, 4시에 직장인이 깨 있는 경우는 LBC 라이브 볼 때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나한테는 대단하다지만 이수한테는 되게 고마웠다. 당연하죠. 고마운 일이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노력을 많이 했어 서로. 근데 이것도 민규 마음속에 이수와 나는 대등한 관계다. 서로가 마음을 확인했다. 서로가 사랑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렸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줘야만 하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되게 높은 존재야. 내가 항상 해줘야만 하는 존재야. 새벽에 나오라고 못해. 예를 들어서 결애가 새벽 3시에 계속 일이 끝난다. 그런데 지영 씨한테 새벽 3시에 일주일에 5번을 만나러 간다? 지영 씨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일하고 있는 상황이 지영 씨라면. 다른 때 주말에 보자라던가 좀 일찍 끝내고 오면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궁합이란 궁합이지. 저런 연애는 20대만 가능한 줄 알았네요. 아니 근데 연애 초반에는 자주 봐야지. 뭐 가끔 보는 연애가 좋아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연애 초반에는 서로가 어쨌건 서로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니까. 그래서 똑같이 마음이 열렸다. 좋아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수 씨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뭔가 피곤함에 쩔어 있는 모습이 엄청 귀여웠어. 애틋하고. 이게 사랑이 한 차원 높아지는 단계예요. 이 사람 있을 때 설레고 너무 멋지고 막 섹시하다 이 느낌에서 이 사랑이 깊어지는 순간에는 뭐가 있냐면
뭐 표현은 여러 가지겠지만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감정이 개입할 때야. 이거는 애틋하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연민, 애틋함. 이제 그게 이런 설레는 이성적 감정에 끼어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이제 어떤 그런 막 설레고 막 두근거리는 사랑이 식어도 이건 사랑으로 쭉 가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설렘만 있다가 권태기가 와버리면 그 커플은 깨져. 근데 이 커플은 이게 지금 빨리 깨달은 거지. 아니, 빨리 깨달으면 빨리 이 느낌이 온 거지. 상대가 불쌍하게 여겨질 때 그 사랑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표현은 좀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연민으로 좋아할 수 있냐고? 처음부터 연민으로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연민으로. 그런데 연민으로만 좋아하면 그 연민만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 경우에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 그런데 그 사람이 독립적이고 나아가는 방향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지영이가 연민이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민이 나를 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꼭 지영 씨를 떠나서? 내가 연민이 많은 사람은 연민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연민이 가장 많은 사람은 어쨌건 여기서 따지면 주미 씨잖아요. 주미 씨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뭐 주미 씨, 결혜 씨 정도인데, 그러면 주미 씨가 나는 연민이 많은 사람과 만나고 싶어? 라는 말 하지 않죠. 사랑은 주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한다거나, 뭐 그 사람을 보면 좀 안쓰러워. 그런 표현을 하죠. 연민이 많은 사람을 원해 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좀 다른 개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민을 해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다가 거기에 연민이 끼어드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가 좀 이 사람이 좀 안쓰럽다. 밖에서 일하고 오면 안쓰럽다.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일하고 아이들 보는 거 보면 다 안쓰럽다. 그리고 둘 다 같이 일하고 똑같이 집안일 한다 이렇게 나눴어도 이 사람이 그래 저거 못하는 거 한다고 또 안쓰럽다. 이런 것들이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야 계산하지 않게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마치 그냥 모든 게 다 거래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관계를 유지를 해.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남편분께서 51%의 집안일을 했고 아내분께서 49% 하셨네요. 1%는 이자율 해가지고 내일 더 일을 하시도록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게 누군가가 해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머리로 계산한다고 생각해봐요. 다 주관적으로 또 계산하는데 싸움이 멈추겠어? 싸움이 안 멈춰도 서로가 가까워질 수가 없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똑같이 괜찮다 그러니까 이수가 볼 때는 안쓰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쓰러우니까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모성적인 감정도 있고, 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쓰러움 때문에 이 사람의 매력도가 떨어지진 않죠. 이수는 오히려 더 안쓰러우니까 그 사랑 자체는 커지는 거지. 사랑이라는 거에는 안쓰러움도 들어가 있거든. 근데 후신이는 너 얼굴 진짜 죽었다. 바로 팩폭. 얼굴이 죽긴 죽었겠지. 근데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이수한테는 이제 당연히 죽어 보이지 않죠. 그런 연민의 감정 자체는 사랑을 더 키우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이런 데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하지 않은 거지. 이런 얘기를 티내거나 그걸 감사하다 아니면 미안하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서로가 가는 거야. 서로 그냥 믿고 가는 거야. 후신이 팩트가 왜 이렇게 반가운지. 맞아. 후신 캐릭터는 항상 이런 연애 프로를 보면서 되게 보고 싶었던 캐릭터였어. 지영이 주미를 생각했다면 결혜를 선택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 선택을 못했다기보다는 조금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그런 순간들의 데이트를 조금 주저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런 얘기 거의 안 했는데 못한 얘기들이 있네. 신기하네라고. 그래서 시그널하우스 데이트했던 것처럼 그런 설렘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약간 권태기를 이겨내는 방법 같긴 해요. 물론 이 두 사람은 권태기가 올 때는 아직 안 됐지만 이게 이 사람과 내가 좀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 같다. 서로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좀 일상의 우선순위가 내 일인 것 같다. 그러면 좀 시간을 내서라도 예전에 그런 설렜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마치 어쨌든 주변에 카메라가 있는 이런 게 비슷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또 마음을 키울 수 있고. 여기서도 이수 씨가 운전하네. 이수 씨가 민규 씨에 들어서 운전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민규 씨도 그런 걸로 민망해하지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해주고 싶어서 차를 사고 이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차 없으면 안 만나. 예를 들어서 이수 씨가 그런 생각으로 민규 씨랑 처음 데이트를 했다면 민규 씨가 이 사람을 위해서 차를 샀겠어? 민규 씨 성격에? 그 사람이랑 관계를 끊어버리지. 근데 이수 씨가 그런 거 개념치 않고 이 사람이랑 운전하고 데이트하면서 나 운전 잘하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민규 씨는 그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또 차를 사고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이수 폭풍 후진할 때 반했다던 게 진짜였네요. 이 사람에 대해서 괜찮은 마음들이 있고, 그때 그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아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반했구나라고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그 장면이 없었으면 그러면 안 반했을까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닐 거야. 근데 그 장면이 뇌리에 꽂혀서, 아, 나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커졌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가 그 부분을 기점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말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래서 뭔가 주변에서 그런 게 있어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서로를 향한 믿음. 그래서 이미 그 시그널 하우스에서는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암시적인 표현이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가 이미 관계는 1대1이다로 끝났어. 그리고 주변에서 뭐 후신 씨나 결혜 씨도 당연히 알고 있고, 지원 씨는 뭐 자주 못 오고 이러니까 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독립적인 모습이죠. 그치? 그 후진을 할 때, 저는 뭐 운전을 못하니까 저는 후진할 때도 후방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들들들 하는데, 실제로 이제 후진을 거리를 하려고 하면은, 저도 예전에 주행 연수를 받을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오래전이지만 되게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분이 후진을 할 때는 몸을 이렇게 완전히 빼서 뒤를 봐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었어. 그래서 뭐 이수 씨가 민규의 마음을 얻으려고 더 오버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그때가 잠깐 후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들어왔던 골목을 그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멀리.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제 뒤를 확실하게 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주변을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몸을 완전히 틀어야 내가 지금 정면을, 그러니까 마치 앞에를 운전한다고 생각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마치 골목이 좁기도 하고. 사이드 미러보고 후진을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주행을 가르칠 때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는 못해. 내가 운전을 못하고 후방 카메라 보면서, 사이드 미러랑 후방 카메라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주행을 가르쳐 주시는 그 운전 베테랑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 근데 나는 이렇게 못하겠더라고. 그건 뭐 내가 운전을 못하는 거고, 운전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2시 퇴근, 3시에 이수와 데이트. 1시간을 가서 데이트를 한 거였네. 그리고 4시간 취침 후 출근. 이거를 이제 5일간 하면은 이제 힘들어지지. 저도 잠 안 자고 라이브 하니까 예민해지잖아요? 거기서 잠 안 자고 라이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워워 하잖아요. 그래, 요즘엔 후방에 있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다들 뒤에 보고 하고 그냥 잠깐 이렇게 뒤로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몸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그걸 거의 뒤쪽으로 하는 게 정면으로 보이게 그렇게 배웠어요. 나도 그렇게 배웠었어. 그런데 어쨌건 대단한 거지. 민규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막 그렇게 넘치는 사람은 아닌데도 그렇게 일주일에 5번. 그렇게 일주일에 5번 만나면 주말에 쉬나? 아니지. 일 끝나면 그렇게 5번이니까 월화수목금 그렇게 만나고, 주말에는 주말대로 만나고 하겠죠. 근데 물론 주말에도 출근했을 거야. 이 기업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실은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애 때 5번 저렇게 해봤는데 거의 죽음, 낮에 비몽사몽.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지. 운전 잘하면 사이드 미러, 백미러 보고 하지 저렇게 몸들려서 안 하지. 아, 그래요? 아니야. 그거는 요즘 얘기고, 운전 잘하는 사람이 저렇게 해요. 보통 남자들은 운전 잘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웃겨 죽는 줄 알았는데, 민규가 운전을 못하더군요. 아니, 뭐 웃겨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 나도 되게 운전 잘하는 생각했는데, 내가 운전을 못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긴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그렇지.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집중해서 하는 게 뭐 멋있는 거지.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결혜 씨와 지영 씨 이야기를 조금 봅시다. 이게 2화에서도 두 사람 커플 얘기가 나오고 3화에서도 두 사람 커플 얘기가 나오니까. 피카츄 95님이 운전 잘하는데 사이드랑 후방 카메라 보는 보다 직접 보는 게 더 편해요. 그래요. 이것도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군요. 몸 돌려서 하면 전체가 다 보여서 진짜 후진 잘하면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보여야 그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센서가 있고 이러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그 센서 안 울리게 이렇게 후방 카메라 보면서 조심조심 나가지만, 운전 잘하는 사람은 전체 보면서 앞에 정면 운전하듯이 속도 좀 높여가지고 뒤로 빼버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후방 카메라랑 사이드 보면 나는 이제 덜덜덜 하면서 천천히 가는 거고. 이거 운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군요. 지영이가 이수랑 민규 사이를 그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눈치를 못 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수가 그 결의 지원, 그렇게 넷이서 같이 밥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수가 나랑 민규는 그래도 서로가 마음을 확인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지영이 거기에서 좀 마음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아서
나는 지금 민규라는 말을 했고 그 말에 결애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애가 이제 거기서 조금 약간 수동공격 같은 약간 삐진 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지영 씨는 이수와 민규 사이를 그 시점에서 알았든 그 전에 알았든 어쨌든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내가 민규의 마음을 난 돌려보겠다라고 좀 노력을 했던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영 씨와 시작이 됩니다.